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 전 정권 인사 중에 이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좀 얘기해봐라 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물가! 요즘에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시장에서 장보기도 무섭고 주유소 가서 기름 넣기도 무섭습니다. 아니 무슨 디젤 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거나 같습니까? 이래저래 수박 한 통 값도 비싼데 물가와 관련된 기사 오늘 동아일보에 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외식값도 무서워요. 30년 만에 최대 8% 껑충. IMF 그 이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전기, 가스료 오른 거는 여기에 반영도 안 됐다고 합니다. 물가, 생활물가 상승률은 7.4%고 6월 물가 상승률이 첫 6%입니다. IMF 외환 위기 후에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전기, 가스료가 다음 달에 반영되니까 서민들 살기 더 팍팍해졌습니다. 국민 고통지수라는 통계도 있는데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도 이 물가 잡는 것 이래저래 고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D-1, D-1. 운명의 시간이 똑딱똑딱 다가오고 있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경향신문입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 하루 앞두고 이런 기사가 오늘 쓰였어요. 이 대표는 이거는 나를 향한 명백한 윤핵관들의 공격이다. 칼을 뽑아들었다. 어느 매체에서는 이렇게 인터뷰도 했던데 그런데 이 같은 이 대표의 음모, 의심, 당내에서는 당을 위해 용퇴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찬히 좀 뜯어보면 이 대표의 주장에는 다소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윤리위가 윤핵관들의 입김이 미치지 않을 뿐더러 윤리위원장 이양희 교수를 임명한 분이 바로 이준석 대표인데 어째서 윤핵관의 공격에 윤리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판단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자, 내일 과연 어떤 선택이 나올지도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내홍. 그럼 민주당 상황은 어떨까? 여기도 난리 났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전당대회 규정을 비대위가 뒤집었어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사실상 전당대회 룰을 세팅했는데 비대위에서 이걸 임의로 뒤집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건은 여론조사 30%, 국민의힘에 비하면 미비한 수치이긴 한데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하지 않기로 해서 논란입니다. 사실상 현역 인기투표 양상으로 이번 전당대회 룰이 비대위에서 뒤집힌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개파 없는 후보들이 불리하게 되고 급기야 컷오프될 수도 있는 양상입니다. 당내에서 이재명 의원에 이어서 여론조사 2등을 달리고 있는 박용진 의원 등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수포. 한국일보 오늘 쓰고 있습니다. 이면의 기사 함께 보시죠. 수포. 수학 포기자였던 늦깎이 수학자가 생각의 경계를 허물며 50년 난제들을 척척 풀어서 결국 수학계의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허준희 교수가 주인공입니다. 필즈상을 수상했어요. 대단한 상입니다. 정말 대단한 상입니다. 어떻게 수학 포기자가 수학계의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애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학부모들 잠시 후에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